누군가 그걸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신다? 그러면 그 30분이 진짜 한 3년 줄여줄 수도 있어. 맞아. 완전 진짜 공감해.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그냥 퇴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프리랜서가 사업을 하는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지금.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얼마짜리인 거예요, 이 영상은 대체? 진짜. 무료죠, 유튜브니까. 퇴사를 생각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중간에 분명히 부침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지만 멈추지 말고 킵고잉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1부에서 왜 퇴사를 했고 네. 퇴사한 이후에 이제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쵸. 이제 2부에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실질적인 조언, 퇴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혹은 퇴사한 이후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때요? 이게 우리가 단계별로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 1단계는 이걸 해야 된다, 2단계는 이걸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퇴사 이후에 몇 단계까지 하면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를 한번 이어가 보죠. 그럼 저 1단계 제시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우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나의 직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본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지금 회사 인사팀이에요. 내가 퇴사하고 이 인사팀 업무를 밖에 나가서 프리랜서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회계랑 인사팀에 있었어가지고 제가 퇴사하고 나서 회계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업종을 꾼 거죠. 이런 것처럼 직장에 다니고 있으시면 내가 이 직업을 살릴 수 있는가. 그러면 저는 이 1단계는 돌아보기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스펙, 했던 경험을 살릴 수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왜 퇴사를 하는가. 그러니까 퇴사 후에 뭘 할지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왜 퇴사를 하는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분명히 우여곡절이 있을 텐데 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시도를 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왜 퇴사하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살릴 수 있는지 되돌아본다. 그럼 2단계는 저는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하던 직군과 업무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밖에서 이 직무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너무 대책 없이 나왔고 저는 영상 편집이라는 능력을 밖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지만은 영상 편집만 할 줄 알았지 일을 어떻게 따오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요거는 뚜규님이 그 직종을 살리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안 살리고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요 방법이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찾아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분석해 본다. 그게 이제 2단계. 저는 3단계로 그 사람을 만나보기. 를 무조건 추천하는 게 그렇지.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단계를 하잖아요. 누군가 그걸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신다? 그러면 그 30분이 진짜 한 3년 줄여줄 수도 있어요. 맞아. 완전 진짜 공감해.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강연을 하든 그 사람의 모임을 가든 아니면 인맥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 만나본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퇴사하기 전에 이제 막 작가님들 거절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 해서 찾아갔던 적도 있고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 저자이자 퍼스널 브랜딩의 데모 뭐 조현심 작가님 찾아가서 커피 한 2번 정도 얻어 먹었죠.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들었던 얘기들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안 와닿는 부분도 있었어요. 나랑 너무 먼 얘기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해주셨던 조언 하나하나가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근데 정 못 만난다. 예를 들어서 뭐 군생활을 어디 섬에서 하고 있다. 도저히 못 만난다면은 그 사람이 쓴 책이라도 읽어. 그 책도 만나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만나봐라. 이게 세 번째. 맞아요. 단계. 근데 저도 작게 공방으로 시작했으니까 공방을 할 때 제 선생님을 바라보고 공방을 창업했으니까 가능했지. 만약에 이 누군가가 없었으면 그 사람을 못했을 못 것 찾아갔거나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못 봤으면 꿈도 못 꿨죠, 사실. 그쵸.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조금 고민인 게 계획을 좀 세우고 가야 되는지 일단 살짝 부딪혀 보고 해야 되는지 계획파, 실행파 실내과. 나눠볼까요? 하나, 둘, 셋, 실행! 아 뭐야 너무 다 같잖아. 결국엔 실행이네. 이게 왜냐면 저는 플래너를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획이라는 게
감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값이 아예 없는데 이걸 세울 수가 없어서 아, 그러면 목표를 세우되 실천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4단계는 그러면 목표를 세우기. 목표 세우기. 목표는 어느 정도를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 편인데 이런 퇴사 기준으로는 저는 한 1년씩 세웠거든요. 저도 보통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항상 11월에서 12월 때는 내년에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서 항상 1년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장기 계획은. 단기는 사실 저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단계는 근데 결국에 통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행이냐 계획이냐 요거를 따졌을 때 사실 계획을 위한 실행이고 실행을 위한 계획이다 보니까 그럼 네 번째는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기. 그치. 이게 이제 4단계.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사람이 나아가고 있어. 실행을 하고 있어. 무조건 넘어져. 실행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또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퇴사를 아직 한 게 아니니까 막 너무 막 웅장하고 큰 목표를 세우면 사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작은 목표, 뭐 외주 뭐 한 건 받아보기, 한 건 받았어. 그러면 5건 받아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완주가 됐어. 그러면 월급만큼 벌어보기. 그치. 약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조금 높여가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그게 좀 훈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말했던 4단계 목표 세우고 나아가기에 다음 스텝으로 5단계는 작은 성과 내보기. 이게 이제 돈적인 걸 수도 있고 경험적인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퇴사가 무조건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결국에 최종적으로 월급만큼 돈을 더 많이 버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한 번 경험해야 2번의 성공이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서. 요거는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4단계 때 제가 세웠던 목표는 SNS 채널 키우기 및 뭐 팔로워 수 몇만 명 만들기 뭐 이런 걸 목표로 세웠어요. 그에 대한 이 작은 성과로는 숫자로 치면 팔로워 1000명 달성하기 이런 걸 세웠었는데 실질적인 나에게 오는 인컴으로는 제가 얻었던 게 뭐냐면 SNS 계정이 이렇게 크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출판사에서 본인들 도서를 광고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직 군인이다 보니까 그건 돈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돈을 안 받고 책으로 받겠다. 팔로워 분들한테 책을 나눠주셔라. 라고 해서 책 10개를 받아봤거든요. 이게 제 5단계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5단계에서 작은 성과를 봤어요. 그 6단계 때 해야 될 거는 고객 정의하기야. 나이가 돈이 되는 경험을 했으면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회사들 혹은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돈과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물색을 하고 고객을 정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사업적인 기법으로 사업의 시작이 고객 정의잖아요. 그쵸. 제가 생각한 그때 저의 고객은 나의 이제 자기 개발로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개개인 분들이었고 또 다른 고객은 출판사들 국내에 있는 출판사들이 저의 이제 고객이었던 거죠. 그 고객을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좀 더 명료해지죠. 내가 뭘 할지. 그래서 6단계는 고객 정의하기 어때요? 좋아요. 그쵸? 저도 고객이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 단계에서는 고객을 정의하세요라고 조언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모르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고객 정의는 제가 근데 팁을 좀 하나 영상 보는 분들한테 드리면 구체적인 회사나 구체적인 개인을 아예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완전. 네, 뭐 저로 치면은 자기 개발 좋아하는 사람? 그게 너무 모호한 거지. 왜냐면 자기 개발이라는 게 운동도 자기 개발, 독서도 자기 개발, 뭐 다 자기를 개발하는 게 자기 개발인데 연령대 정하고 성별을 정한다거나 저는 아예 30대 직장을 다니는 이민철 씨인데 이 이민철 씨는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독서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가상인물까지 정해보면 더욱 좋다. 그럼 이게 이제 6단계. 그럼 고객 정의가 됐어. 7단계는 뭔가? 고객 만족을 시켜야죠, 그러면. 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는다. 내가 그들의 결핍을 찾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본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결국엔 상품 개발인데 그 팁이네요. 고객의 문제점을 하는 건. 그러면 7단계는 그 고객을 위한 상품 만들기. 이 상품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이 상품은 어디서 출발한다?
고객에서부터 고객의 시작한다. 문제. 문제.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뭐 도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 출판사들이 책을 내요. 나름대로 오프라인 마케팅을 많이 해왔어요, 여태. 근데 이 온라인 마케팅은 그들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인플루언서들 컨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컨택해야 될지, 이게 찾는 거, 그 사람들이랑 연락하는 거, 이제 그게 출판사들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대신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해결해주기. 그리고 그게 곧 상품이다. 맞아, 상품이다. 아, 그쵸. 8단계는 건물 짓기. 근데 이 건물 짓기가 오프라인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일 수도 있고 온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예를 들어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떠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떠한 샵을 열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오프라인 예시고, 온라인으로 이들이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이들이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 블로그를 만들다거나, 이런 뭔가 유무형의 공간을 만들기. 건물 짓기. 이게 이제 8단계.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홈페이지가 될 수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오픈 채팅방이 될 수도 있는 너무 거고. 많죠. 너무 많죠. 지금 이 얘기를 총 들었을 때 이건 그냥 퇴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프리랜서가 사업을 하는 어떤 과정 맞아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이 영상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린 거예요, 이 영상은 대체? 진짜. 무료죠, 유튜브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지금 8단계까지 왔어요. 나만의 건물을 짓는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생각보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했지만 저는 이 중간중간에 무조건 넘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다시 돌아가야죠. 그치, 넘어지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맞아. 이제 9단계는 시스템과 매뉴얼입니다. 아, 개인이 벌 수 있는 프리랜서의 상방이 명확한 것 같아요. 엄청 명확한 거. 그렇죠. 한 금액으로 치면 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1,000만 원. 저는 한 2, 3천. 저는 한 800에서 1000만 원. 저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상방이라고 생각해요. 대체로 그러면 요 세 분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상방이다. 저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상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요즘 AI 좋고 뭐 시스템 좋다라고 해도,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매뉴얼과 시스템 갖추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하는 일에 있어서 매뉴얼화를 해놓지 않으면 복제가 불가능하고 누군가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거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저도 매뉴얼 없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고객을 만나고 어떻게 돈을 벌고 모든 과정을 문서화 해놓고, 맞아. 그리고 클라이언트들 미팅은 이때 한다. 이런 나만의 규칙들을 딱 정립을 해놓는 단계가 이제 9단계인 거예요. 맞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없으면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시간을 맞아. 엄청 허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쉽지만 실제로 이게 현업에 치이고 막 하다 보면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해야 돼. 맞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현업을 제치고라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 이걸 매뉴얼을 만들 시간이 계속 없어. 맞아. 왜냐, 이거 일단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결단해야 돼. 잠깐 덜 벌더라도 이걸 해놔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9단계 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보다 더 매뉴얼화를 잘 하시고 더 시각화, 도식화를 잘 하시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레벨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분명? 그럼 그분들한테 이렇게 매뉴얼화 하세요. 좀 팁 있나요? 전 그 드라이브에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이렇게 순서대로 좀 적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상품을 런칭하려면 거기에 가야 하는 세부적인 단계가 있잖아요. 그 세부적인 단계를 손으로 쓰지 않고 감으로 하면 무조건 놓치게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직원이 1번부터 3번까지 하고 B 직원이 뭐 4번부터 5번까지 한다. 근데 예를 들어 A 직원이 퇴사했어. 그럼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얘가 뭐 했던 거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르쳐야 돼. 오, 맞아요. 모든 걸. 그래서 저는 1부터 10까지 우리가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무조건 전 손으로 기록하는 편이에요. 촘촘하게 단계별로 다 적어라. 네, 근데 제가 지금 2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작한 지 한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다시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션으로도 저희가 그것을 작업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비주얼로 프로세스를 적어놓고 있는데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날 잡고 저희도 진짜 했거든요. 저는 요거를 요 사업가분들한테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만들게 시키되 맞아요. 내가 봐주는 거예요. 같이 참여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시켜야지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되게 좋다. 무인양품은 90%가 구조다.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줬었죠. 이 9단계를 좀 잘 해결해보자고. 아무튼 9단계는 매뉴얼화와 시스템화. 대망의 10단계로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10단계.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이거 무조건 레버리지지.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다 선물해주지 않았어요? 맞아. 저희 그리고 귀가 아프도록 엄청 얘기 많이 하신 거잖아요. 약간 이거 레버리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지렛대 효과를 말합니다. 근데 개인 프리랜서 혹은 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 9단계까지 오시면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실 거예요. 근데 이 아까 말했듯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내가 하는 일들 중에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것들 플러스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최대한 다 위임을 한다. 그리고 위임을 하고 난 뭐 하냐? 논다? 아니죠. 앞으로 나아갈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들이 하는 것보다 나는 더 경험이 있으니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가 이제 10단계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레버리지. 제가 최근에 뼈 맞은 얘기가 있는데 대표는 돈을 물어다 오는 거고 직원은 일을 하는 거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지금 뭐 나름 사업 오래 했다고 하는데 전 항상 엄청 일을 하는 대표였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돈을 벌어왔던 대표였어요. 근데 그게 되게 불안정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사업 2년 전까지만 해도 택배를 제가 다 쌌거든요. 직원을 다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근데 물론 택배를 뭐 직원이 해야 된다, 대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택배를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돌아가는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차라리 대표는 뭐 기획을 한다거나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거나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그 직원 7명에서 70억 버는 대표님이 저에게 조언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내가 레버리지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파카님도 계속 저희한테 레버리지 하세요, 레버리지 하세요 하도 얘기하니까 약간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이젠 된 것 같아요. 저도 말하면서 되게 반성을 하는 게 저도 이 깨달음을 이제 얻었었어요. 왜냐면 내가 더 올라가고 싶은데 성장이 계단식으로 가면서도 이렇게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멈추나를 봤더니 내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그런 문장이 나와요. 성장이 잘 안 되면 그거는 당신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사업자를 내고 그다음 뭐 나름대로 SNS 크리에이터 활동, 제품 판매 활동 이 안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많고 또 매출도 계속 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저한테 사업가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사업자 됐으니까 사업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사업가가 아니에요.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행 갔잖아요. 상해에서 뷰 좋은 곳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스스로 외쳤던 게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인데 일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내가 뭐 이 영상 콘텐츠 하나를 정말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어 해서 나 완전 잘하는 사업가 이게 아니라 내가 대표로서 혹은 내가 여길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려면 레버리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파카님이 정의하는 가장 쉬운 레버리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 책에도 쓰고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세차하기, 집안일 맡기기 이런 것도 레버리지의 정말 1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차를 2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3만 원, 4만 원 뭐 돈을 쓰더라도 세차를 맡기고 그 이외에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나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조금 레벨 1이고 그 다음 더 올라서면 정말 내 일에 관한 외주 주는 게 이제 2단계고 이제 세 번째가 진짜 사람을 이제 고용하는 이런 단계지 않을까. 약간 집 짓기 같아요. 내가 도면 다 그려놨으면은 땅 파는 사람 불러다가 땅 파기 하고 시멘트지 작업해야 하면 작업하고 철근 세워야 되는 사람은 철근해야 되고 설계자가 다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설계자는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올라갈지를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대화를 하면서 집 짓기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게이머 자체는 이 마우스로 컨트롤을 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지 직접 내가 마린이라서 내가 이렇게 총 들고 가서 직접 그 현장에서 싸우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안 하면 또 사장이 아니다. 내가 다 해봐야지 누구 시키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좀 경험해 보려고 엄청 많이 썼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어떤지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대표가 직접적으로 일하는 그 시기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시기에는 분명히 내가 일하는 거를 위임하고 넘어가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중간에 저희가 작은 성과 맛보기, 뭐 고객 정의학 이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의 레버리지까지 저희가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무조건 처음부터 레버리지는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퇴사 이후에 퇴사를 어떻게 준비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이 영상은 내가 좀 실행을 하고 보시면 또 다르게 보일 거예요. 본인이 그 어느 정도까지 해봤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거기 때문에 두고두고 꺼내서 보시면서 같이 성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일을 사랑해야 된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야 그 안에서도 요거에 대한 성장 욕구도 계속 올라가고 또 이걸 더 키워야겠다? 뭐 레버리지 매뉴얼 만들어야겠다? 이것도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의지는 내가 진짜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해야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되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 혹은 퇴사를 이미 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략한 조언을 한마디씩 짧게 전하고 한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3만 원, 5만 원짜리 벌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부업으로 저는 그걸 지금 당장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돈부터 네. 한번 벌어보시는 경험을 해라. 저는 책을 많이 읽어면 좋겠다. 책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이미 있거든요. 심지어 그 경험을 잘 해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퇴사 준비도 이렇게 좀 아까 말했듯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준비를 하고 나온 편이고 나와서도 아직까지는 큰 고꾸라짐이 없었는데 저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책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퇴사한다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한 사람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냥 나를 믿고 의지해주는 딱 한 명과 내 자신이 나를 믿으면 저는 퇴사하고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사를 생각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중간에 분명히 부침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치만 멈추지 말고 keep going 하시면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은 돼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